방구할 때 체크리스트 완벽한 집은 없기 때문에 허위 매물 걸러내는 법, 직방에서 다방에서 방을 보는 것 자체는 나쁜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에 드는 방이 실제로 있는 매물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매물인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가야 되죠.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허위 매물 올리면 부동산에서 대부분 바로 방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중개사가 들어가는데 나 잠깐만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는 도배를 새로 싹 했기 때문에 벽지에 뭐 하자가 그런 게 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확인을 한다면 내가 여기 만져봤을 때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벽이 따뜻하겠어요? 당연히 차갑겠죠. 그러니까 차가운 정도가 약간 좀 축축할 정도다.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신림동에서 토속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고 있는 김대엽입니다. 오늘 자취방에 대한 모든 걸 알려주신다고. 방구할 때 체크리스트 완벽한 집은 없기 때문에 허위 매물 걸러내는 법, 여러분들 방 찾을 때 어플을 보면 되게 막 적은 금액으로 오피스텔 같은 방들이 있어요. 그런 방은 없습니다. 절대로 싸고 좋은 방은 없어요. 같은 금액의 나쁜 집들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걸러낼 수 있는 방법 가시죠. 대부분 이제 직방이나 다방 이런 걸로 보고 이제 가잖아요. 뭐 체크해야 되는 사항이 있나요? 직방에서 다방에서 방을 보는 것 자체는 나쁜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에 드는 방이 실제로 있는 매물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매물인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가야 되죠.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허위 매물 올리면 과태료가 500만 원이에요. 착하신 분들은 이게 이렇게 못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허위 매물을 지금 한 5군데 6군데 당했다. 다 가니까 거짓말 하더라. 그래서 그곳을 다 신고를 했다. 그럼 내가 너한테 갈 테니까 그거 없으면 너 신고할 건데 확실하냐? 물어보면 아마 열에 9분 연락 안 올걸요. 그러니까 허위 매물이 없는 지역도 있을 거예요. 이쪽 신림동에는 허위 매물이 아직도 많아서 차라리 그 어플에 올라와 있는 방들 사진을 캡처를 해요. 내가 원하는 지역이 신림역이다. 그럼 네이버에 신림역을 치면은 부동산이 쫙 나오잖아요. 그 부동산에 문자를 보내요. 캡처한 거를. 이게 지금 직방에 뭐 200에 30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신림역 주변에 200에 30으로 이런 걸 구할 수 있냐? 근데 그 부동산에서 200에 35 정도면 구합니다 하면은 실매물일 건데 근데 대부분 1000에 한 50, 60 정도 되는 거를 보니까 100에 30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아니면 일반적인 부동산한테 내가 원하는 금액이 뭐 500에 30인데 이 정도로 어떤 방을 구할 수 있는지 사진을 보내달라 하세요. 그렇게 몇 군데 전화하면 사진들이 올 거예요. 근데 500에 30이면 반지하밖에 없을 겁니다. 직방 다방에는 100에 30으로 6평짜리 지상층이 있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쩌다가 한 번 정도 정말 괜찮은 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집주인이 미쳐가지고 급하거나. 그러면 차를 타고 오는 길에 네.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손님 입장에서는 차를 타고 가면 되게 편하단 말이에요. 지금 날씨에 엄청 추울 거 아니죠. 눈 오잖아요. 근데 히터 들고 따뜻해. 언덕 있어도 편하게 가. 근데 실제로 내가 계약을 해서 걸어 다닐 거면 계약을 하기 전에 지하철역에서 집까지 꼭 한번 걸어가 봐야 돼요. 이 정도 언덕이면 걸어 다닐만 한지 안 한지 그걸 꼭 체크를 해야 되고 지금 여기는 약간 골목도 조금 있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좀 많이 무섭잖아요. 이 정도 골목이면 내가 밤에 뭐 늦게 다녀도 위험하겠구나 아니면 좀 무섭겠구나 뭐 이거를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좀 상가가 많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는 집 주변이 되게 조용했으면 좋겠다. 그거에 따라서 최소한 차 타고 갈 때 중개사가 뭐 이것저것 말하더라도 내 눈은 이제 앞을 보면서 집 주변의 환경을 보는 게 좋다. 그리고 집 바로 앞에 편의점 있으면 좋잖아요. 예. 그 앉아서 밖에서 파라솔 같은 거 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편의점 노상 있잖아요. 같은 거. 노상. 그게 있는 데는 다른 사람이 술 먹고 하는 이야기 듣는 게 좋아. 이러면은 상관없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편의점이 있으면 당연히 좋은데 이제 그런 노상이 좀 많다. 그러면은 편의점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담배도 많이 피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중개사님이 일부러 이렇게 뺑 돌아가. 예를 들어서 되게 이렇게 가파른 언덕인데 약간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살짝 덜 언덕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가 진짜 너무 심한 언덕은 로드뷰로 봐도 보여요. 그런 거를 꼭 한번 집 주변에서 체크해야 될 것. 상권이라든지 언덕, 골목 이 정도는 한번 특히 여성분들이라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언덕도 없고 골목도 없고 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집값이 비싸겠죠. 근데 여기 들어갈 때 그러면 여기서도 좀 봐야 되는 게 있나요? 부동산에서 대부분 바로 방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상층을 구하는 건 상관없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건 반지하예요. 그러면 중개사가 들어가는데 나 잠깐만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단 같이 들어가서 방이 별로면 볼 필요가 없죠. 어차피 별로니까. 근데 마음에 들면은 창문을 봐야 돼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집이 이 집이에요. 물론 반지하인 건 틀림없어요. 근데 다른 반지하에 비해서 언덕이 살짝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반지하인데 약간 1층 같은 느낌이 조금 납니다. 그래서 반지하가 싫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채광이 안 좋고 환기가 안 되고
내가 창문 열었을 때 길 가는 사람 눈이 막 마주치고 불편하단 말이야. 근데 여기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고 싶어 이렇게 보는 미친놈은 없을까? 아니 있을 수도 있나? 아무튼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내가 찾는 예산에서 반지 하나밖에 없다면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요? 방을 보면서 말씀드리죠. 불을 일부러 안 켜볼게요. 지상층도 마찬가지고 채광을 일단 보려면 물론 창문 열어서 봐야 되지만 오늘 날씨가 되게 흐려서 이 정도지 사실 이 정도면 날씨 좋으면 채광이 아주 좋다. 제가 그러면 방을 볼 때 체크해야 될 거 몇 가지만 일단 여기는 지금 세입자가 딱 봐도 안 산 빈 방이잖아요. 사실 이런 집은 좀 벽지 상태를 확인하기 애매해요. 오히려 세입자가 살고 있었으면 이 집이 문제가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죠. 지금 여기는 도배를 새로 싹 했기 때문에 벽지에 뭐 하자가 그런 게 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확인을 한다면 내가 여기 만져봤을 때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벽이 따뜻하겠어요? 당연히 차갑겠죠. 그러니까 차가운 정도가 약간 좀 축축할 정도다. 그러면은 좀 별로를 의심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는 이 건물이 아직 10년이 좀 안 됐을 거예요. 이 정도 연식의 건물은 사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한 20년 이상 된 건물들은 정말 체크해야 될 게 많아요. 뭐 이렇게 물을 틀어보고 변기물을 내려라 이런 것도 내가 보는 집의 연식이 한 10년이 안 됐다 확인해서 나쁠 건 없지만 안 좋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지금 여기는 지금 좌우로 틀었는데 물이 어때요? 엉망이잖아. 이 수압으로 뭐 설거지 답답할 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 이 집은 수압이 별로구나 라고 끝나면 안 되고 여기 아래 보면 여기 아래 보시면 이거를 잠글 수가 있고 풀 수가 있어요. 이걸 풀면 수압이 그러니까 얘로 수압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아예 열려있는데도 수압이 약하면 정말 약한 집인 거고 지금 내가 본인 사는 집에 수압이 약하다 하면 요 아래에 있는 이거를 한번 보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취를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집이 깨끗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이거 세탁기를 분해 청소하려면 아마 한 15만원, 20만원 들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렇게까지 잘 안 해줄 겁니다. 대부분. 에어컨도 다 뜯어서 새로 해달라 하면 분해 청소하는데 한 15만원, 20만원. 물론 체크해서 나쁠 건 없다. 체크해서 깨끗해. 뭐 한번 봐볼까? 여러분들 방 볼 때 이런 거를 언제 또 열어보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방을 3개를 볼지 5개를 볼지 10개를 볼지 20개를 볼지는 모르는데 방 그 20개 볼 때 일일이 다 이거를 열어보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원하는 금액대로 방을 20개를 빠르게 봐요. 볼 만큼 싹 본 다음에 이런 세부적인 걸 체크하는 게 여러분들 시간을 아껴주는. 여기 지금 옷장 뒤나 지금 여기 방 보면 이 냉장고는 사실 옮길 수 있잖아요. 이런 뒤를 좀 많이 봐야 돼요. 왜냐면 이런 일반적인 벽에 하자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저기 이제 저런 구석구석은 아무래도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길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조금 뒤쪽을 봤는데 곰팡이가 심하다 그러면은 내가 살아도 곰팡이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반지하에 살아봤고 금액이 어쩔 수 없으면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살면 안 되는 곳이 창문을 딱 열었을 때 음식물 쓰레기 그 통 있잖아요. 주황색 뚜껑 그게 있는 곳이다. 그러면 환기를 자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환기 시키겠어요? 그 음식 냄새가 방으로 계속 들어올 거라 병원비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잿더리가 있는지 담배 공초들이 있는지 그러면 거기서 담배를 주기적으로 누군가는 핀다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이쪽 벽을 만졌잖아요. 이쪽은 지금 건물 안쪽이에요. 안쪽이고 이쪽이 지금 딱 봐도 건물 바깥쪽이잖아요. 이쪽을 만져봐야 돼. 그럼 여기도 지금 당연히 겨울이니까 차가워요. 아까 말했지만 차가운 정도가 아니고 좀 약간 축축하다. 그렇다면 좀 단열이 매우 좀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벽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방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 집은 안 그런데 만약에 내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쳤을 때 누가 봐도 콘크리트야. 손가락이 아파. 그러면은 방음이 정상적인 겁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쳤을 때 이런 소리가 나는 벽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벽일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통거린다고 무조건 가벽이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요즘에는 콘크리트를 바르고 뭐 단열재를 넣고 뭐 나무판을 대고 해서 방음이 잘 되는 집인데 통통거리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중개하는 집 중에서도 그런 집이 되게 많아요. 지금 여기 보면 만약에 이 벽이 통통거린다고 해도 지금 이 두께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여기 지금 창문 두께가 있잖아요. 설마 이 정도가 남겠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방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옆집에서 뭐 노래를 불러버리면 BJ라든지 요즘에 많아요. 요즘에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실시간 방송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되게 많아서 사실 그건 운이야.
왜냐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 중개사도 몰라요. 근데 그 물어보는 이유가 남자가 살지 여자가 살지 시끄러운 사람이 살지 뭐 누가 살지 이런 게 아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 건데 다 조용해. 건물 전체가 밤에 자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옆집에 이사 가고 새로운 누가 들어왔는데 걔가 또라이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전화를 가끔 들어요. 지금 뭐 예를 들어 301호가 너무 시끄럽다. 밤에 여자친구랑 막 술 먹고 소리 지르고 다른 세입자들도 피해 볼 만한 행동을 한다면 주인은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가면 그게 더 손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피해를 주는 사람을 대부분 내보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거 두드려 보고 말고 사람에 대한 거는 운이야. 사실 주인 성격도 월세 안 밀리면 뭐라 안 해. 거의 대부분. 가끔 진짜 미친놈을 한 1000명 중에 한두 명? 주인이 막 맨날 CCTV로 현관을 지켜보고 있는 분도 있대요. 예를 들어서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데리고 오면 지금 같이 오는 사람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본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내 손님 중에서. 나 진짜 미친놈 같아 그거는. 아무튼 근데 대부분은 월세 안 밀리면 주인하고 트러블은 거의 없다. 혹시 이 보일러가 잘 되는지도 체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전자제품들 있잖아요. 집주인이 옵션으로 제공해 주는 거. 이거는 작동이 안 되면 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당연히 작동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내가 돈을 물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뜨거운 물이 안 나오면 살 수 있어요? 고장날 수는 있죠. 근데 그거를 안 고쳐준다. 그런 집은 중개 못해요. 당연히 그건 고쳐줘야 돼요. 다만 이제 효율은 집 연식에 따라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옛날 집을 내가 구한다 그러면 혹시 보일러를 최근에 교체했는지 교체를 안 했다 그러면 난방비가 많이 나오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야죠. 저도 제일 난감한 게 사람들이 물어봐요. 전기랑 가스비 얼마 나오냐고. 근데 그건 사람마다 너무 다르잖아요. 쓰는 양에 따라 달라버리니까. 벌레 나오는지 구분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벌레. 보통 여기 있잖아요. 이런데 예. 뭐 이런데 열어봤을 때 벌레 퇴치약은 없는데 우리 그 스티커잖아요. 뭐 스티커의 흔적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좋은데 이 정도 집 말고 빨간 벽돌집 그런 집은 확인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나온다고 봐야 돼. 벌레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하는 것보다 벌레 퇴치 약을 검색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삿날에 여기 한번 보실래요? 마침 이게 있네. 여기 지금 아래 이게 지금 이렇게 금 같다고 해야 될까? 이게 갈라져 있잖아요. 예. 주무실 수 있겠죠? 예. 그쵸? 나는 살 수 있어. 근데 가끔 주인이 나중에 내가 퇴실할 때 이거 네가 그랬지, 네가 변상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삿짐을 풀기 전에 집 내부를 한번 와서 이런 하자가 있다면 주인이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진을 찍어서 주인한테 보내놓으세요. 이런 지금 바닥에 하자가 있는데 나는 뭐 그냥 살만한데 알고 계시냐? 그러면 나중에 이게 1년, 2년 지나면은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이삿날에 꼭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전입신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겨울이잖아요. 우리 그럼 에어컨 틀겠어요? 안 틀겠어요? 안 틀죠. 안 틀죠. 근데 이삿날은 틀어봐야 돼. 작동이 되나 안 되나. 전입신고 가장 먼저 해야 되고 방에 하자 같은 거 있는지 확인해서 있다면 주인한테 보내놔야 돼요. 화장실 타일 같은 거 깨진 거 있는지 그런 것도. 그리고 나서 짐을 정리를 하시는 게 순서가 맞습니다. 화장실에서 봐야 될 건 뭐 없을까요? 화장실은 사실 크게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봐요. 화장실의 크기, 그리고 화장실에 창문이 있나 없나. 화장실에 창문이 있어서 나쁠 건 없어요. 창문이 있으면 환기가 일단 편해요. 우리가 겨울에 막 추웠잖아요. 따뜻한 물로 이렇게 샤워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뜨거운 수증기가 화장실에 막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문을 닫아버리면 창문이 없으면 물때가 엄청 껴요. 그럼 바닥에 막 미끄럽고 되게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넓이는 당연히 넓을수록 좋죠. 샤워부스 따로 있고 뭐 그런 게 좋은데 사실 원룸은 샤워부스 공간을 낼 정도의 공간이 있다면 차라리 방을 늘릴 거예요 아마. 화장실 크기는 보통 이 정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약해요. 대부분 덜렁덜렁해요. 여기는 그래도 뭐 이건 덜렁덜렁한데 뭐 멀쩡한데 이런 게 아예 약해서 거의 떨어지려고 한다. 그러면 아예 그냥 빼달라고 해서 새로 해달라 하든지 주인이 그런 것까지 안 해줄 것 같다 하면 그냥 본인이 사서 해. 방 보고 요것만 바꿔주세요. 그럼 계약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거 바꿔주시고요. 이거 바꿔주시고 이거 바꿔주시고 이거 바꿔주시고 이거 바꿔주시고 하면 거의 현실적으로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거면 그래도 내 돈 쓰는 게 아까운데 내 돈 그럼 한 10만 원 들어가겠는데요. 근데 방이 다른 집보다 5만 원 싸면 5만 원이면 1년이면 60만 원이잖아요. 그럼 다른 집 구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이거 소모품들 한 10만 원 들여서 바꾼다 해도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협의점을 찾는 게 가장 좋다. 저도 여러분께 꿈과 희망을 드리고 싶지만 뭐 이거 확인해라 이거 확인해라 이거 확인해라 하고 싶지만 그거를 확인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주인이 다 들어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제 나갈까요? 예. 부자면 모르겠지만 고시원에 살지 마라 뭐 반지하에 살지 마라 뭐 어떤 집에 살지 마라 말은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집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지방에서 이제 부자인 분들은 5평짜리 새 오피스텔 막 60인에다 보여주면 아 작다고 한 8, 90짜리 오피스텔 보여달라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들이냐 딸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립니다. 만약에 딸 집을 구한다. 어머니가 얘기를 해요. CCTV 있었으면 좋겠고 골목은 안 되고 뭐 큰 길가여야 되고 뭐 층수는 뭐 2층 3층 이상 집 주변에 이제 치안 같은 거 확실히 보시고 그래서 이제 방이 좀 그분들이 원하는 게 40으로 봤어요. 40으로 방이 없어. 그러면은 딸인 경우에는 한 50까지 올려요. 아버지도 그렇고 딸 집이면. 근데 아들은 방 많이 보지도 않아요. 한 2-3개 봐. 그리고 부동산한테 물어봐요. 다 똑같냐고. 아니 거의 비슷해 하면은 야 똑같다고. 그냥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하라고. 자취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다방, 직방, 예. 피터팬 대표적이니까. 예,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허위 매물들이 많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많이 줄긴 했는데 허위 매물이 예전에 1000개였다. 그럼 허위 매물이 지금 한 1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0개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볼만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클릭하는 건 그 100개야. 허위 매물인 거. 근데 결국은 그러면은 고객들이 발품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품을 파는데 꼭 그런 경우 있어요. 이게 방 보는 이제 초보자분들 처음 방을 보면 방을 많이 보는 거를 좋아해요. 한 부동산에서. 내가 방 오늘 한 30개 보여줄게. 그 중에서 골라. 하면 되게 좋아해요. 방을 많이 보여주니까. 그건 좋은 게 아니야. 어차피 가장 좋은 방은 그 30개 중에서 한두 개, 많아야 2-3개예요. 그러니까 제일 괜찮은 거 2-3개만 보여달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부동산에서 30개 방을 볼 시간이 있다면 2-3개씩 이렇게 보는 게 효율적인 거지. 그래야 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매물. 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좋은 매물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오히려 좀 이런 프로그램도 안 써. 뭐 없어. 그냥 이런 메모지에 있다가 메모해 막 타. 나이는 한 50대, 50대, 뭐 40대 돼보는 아주머니야. 자격증도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런 분들이 진짜 좋은 매물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인들 입장에서 나한테 한번 거래했고 잘 거래하는 부동산이면 그냥 거기 믿고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정도로 10년, 20년 했으면 집주인들이 1년 지난다고 월세를 팍팍 올리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저도 이 일을 지금 한 9년 정도 했는데 나보다 더 좋은 방을 많이 항상 알려주는 거는 그런 부동산들이었어요. 아까 제가 2-3개씩만 방을 보라 했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에서 자기 거 물건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여러 부동산에 막 전화를 해요. 여기 나 손님 있는데 얼마짜리 있냐고. 주인이 아니고 부동산들한테. 그러면 그 부동산에서는 방을 많이 봐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굳이 발품을 안 팔아도 A급, 제일 자신 있는 것들만 추려서 볼 수 있게 된다. 그런 부동산에서는 더 물건을 많이 봐도 괜찮다. 여러분 모두 좋은 방들 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